한국 최대 투자기업 한도윤 회장의 사무실에는 항상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한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곤 했죠. 액자 속에는 갓 태어난 딸 한소윤이 천사처럼 잠들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낳다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한도윤은 갓 태어난 딸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죠. 당신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지킬게.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한도윤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소윤은 아버지의 과도한 보호 속에서도 독립적인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당찬 성격이었던 소윤은 무엇이든 스스로 해내려고 했죠. 한도윤은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지만 소윤은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채고는 더욱 독립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소윤이 사회에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한도윤은 내심 걱정되었지만 딸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아빠는 소윤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응원할게. 다만 힘들면 언제든 아빠에게 말해. 한도윤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딸이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딸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기도 했죠. 소윤은 아버지의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떠오르는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소윤은 당당하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죠.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구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한소윤이라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소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정말 제 실력으로 합격했다니까요. 한도윤은 딸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이 상처받지 않기를, 세상이 우리 딸에게 따뜻하기를. 그러나 한도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취업한 그 회사가 바로 자신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소윤의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새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소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부터 한소윤이 아니라 그냥 소윤으로 살아가는 거야. 소윤은 자신에게 다짐하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소윤을 맞이한 건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영업부 최강식 부장은 소윤을 처음 본 순간부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인턴이 왔구나. 나이는 어떻게 되나? 최강식은 소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소윤입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소윤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최강식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인턴이면 인턴답게 행동해. 일단 커피부터 타와. 설탕 2개, 크림 하나. 최강식은 소윤에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소윤은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자 최강식은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죠. 이게 뭐야? 너무 뜨겁잖아. 다시 가져와. 소윤은 억울했지만 참고 다시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소윤은 온갖 심부름에 시달렸습니다. 복사, 정리, 청소까지. 정작 업무와 관련된 일은 하나도 시켜주지 않았죠. 인턴 주제에 뭘 알겠다고 끼어들어. 조용히 있어. 최강식은 소윤이 회의에서 의견을 내려고 할 때마다 날카롭게 제지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소윤은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소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듯 했죠. 인턴은 인턴이지 뭘 기대했나?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소윤의 귀에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최강식은 소윤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시키고는 못한다고 질책했죠.
이것도 못해? 대학에서 뭘 배웠나? 소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소윤은 꾹 참았습니다. 퇴근길 소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어? 한도윤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소윤은 그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그냥 나가지 말 걸 그랬나 봐. 한도윤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소중한 딸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죠. 한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아침 일찍 한도윤은 비서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소윤이가 다니는 회사 자료를 다시 가져와. 김 과장이 가져온 자료를 보던 한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자신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던 기업이었죠. 한도윤은 며칠 전 그 회사 대표와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에 투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었죠. 한도윤은 그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소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다만 특별 대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인턴으로 대해주세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 부탁이 오히려 딸에게 독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도윤은 투자 담당 이사를 불렀습니다. 그 회사 투자건 내가 직접 나서겠어. 이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이 직접 나서신다고요? 한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딸이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소윤아, 내일 아빠가 준비한 서류를 들고 회사에 가거라. 소윤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서류요? 그 투자 계약서다. 내가 직접 전달해주면 돼. 소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와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투자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죠. 아빠, 이럼 제가 특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한도윤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윤아, 이건 특혜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그날 밤 한도윤은 투자 계약서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추가했죠.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조직 문화까지 바꿔놓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 수립이라는 조건도 포함시켰습니다. 소윤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벌어질 일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말 제가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한도윤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소윤아, 내가 받은 상처는 아빠가 받은 상처와 같아.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야. 다음 날 아침 소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오늘은 그냥 인턴 한소윤이 아니었습니다. 한도윤 회장의 딸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한소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최강식 부장도 자리에 앉아 있었죠. 오늘 한도윤 회장 측에서 투자 관련 서류를 보내온다고 했는데 대표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택배 직원이나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커피 심부름을 하던 인턴 한소윤이었습니다. 소윤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최강식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모르나? 하지만 소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도윤 회장님 지시로 투자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대표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소윤 씨가요?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신 계약서입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소윤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전혀 달랐죠. 당당하고 확신에 찼습니다. 최강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어제까지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인턴이 투자자의 대리인이라니. 잠깐, 이게 무슨... 최강식이 말을 하려던 순간 대표 옆에 앉은 임원이 대표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저 인턴 한도윤 회장님의 따님이래요. 그 말을 들은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소윤의 정체를 깨닫기 시작했죠. 어제까지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인턴이 사실은 투자자의 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윤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소윤의 시선이 최강식과 마주쳤습니다. 최강식은 소윤의 눈빛에서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느꼈죠. 그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차가운 실망이었습니다. 최강식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윤 씨. 하지만 소윤은 최강식의 말을 끊었습니다. 부장님, 어제 부탁하신 커피는 제가 지금 타드릴까요? 그 말에 회의실이 더욱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이가 숨죽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죠. 최강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이 얼마나 함부로 행동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소윤 씨,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강식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소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저를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렇게 대하셨던 건가요? 소윤의 질문에 최강식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가 최강식을 바라봤죠. 평소 그의 갑질을 알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소윤 씨,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하지만 소윤은 손을 들어 대표의 말을 정중히 막았습니다. 대표님, 저는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투자처의 조직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윤은 계약서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 수립 및 시행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죠.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투자금 회수도 가능합니다. 소윤의 말에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강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소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강식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지만 소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부장님, 저에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모든 직원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윤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로 인턴직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표가 급히 말했습니다. 소윤 씨, 다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소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이름이나 직책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거든요. 소윤의 시선이 다시 최강식에게 향했습니다. 부장님도 분명 좋은 분이실 거예요. 다만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회의실을 나가려던 소윤이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참, 계약서 검토하시고 일주일 내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말과 함께 소윤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소윤이 회의실을 나간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는 계약서를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 조건들을 보니 정말 까다롭네요. 투자 금액은 기대했던 것보다 컸지만 그만큼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조건은 직원 만족도 조사 의무화와 갑질 신고센터 운영 같은 항목들이었습니다. 한도윤이 얼마나 세심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알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 회사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미네요. 임원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최강식은 자리에 앉아있기가 민망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것 같았죠. 부장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최강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회사 전체에 큰 타격을 줄 뻔했다는 사실에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한편 소희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용했던 작은 책상이었지만 나름대로 애착이 있었죠.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옆자리 동료가 아쉬워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웠어요. 소유는 마지막으로 회사 게시판에 쪽지 하나를 붙였습니다. 익명으로 쓴 편지였죠. 커피를 누가 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타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나눠 마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대표가 전 직원을 모아놓고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대표는 한도윤 그룹과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도 공개했죠. 최강식은 회의가 끝난 후 대표실로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광식 씨,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죠. 한소윤 씨도 당신을 완전히 매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날 저녁 최강식은 오랜만에 가족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이상해요. 중학생 딸이 물었습니다. 최강식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딸이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떨까? 그 순간 한도윤 회장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죠. 며칠 후 소유는 아버지 회사에서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한도윤은 딸에게 실무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었죠. 소윤아, 내가 직접 경험한 회사니까 가장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야. 소유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유는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죠. 소윤의 보고를 들은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평가였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단계적 투자를 제안합니다. 소윤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조건부 투자를 실행하고 조직 문화 개선 정도에 따라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위원들은 소윤의 제안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었죠. 한도윤은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처받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당당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서 있었죠. 소윤이 제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도윤의 결정에 모든 위원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윤은 예전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소윤 씨, 저희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소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소윤은 놀랐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직원들이 서로 존댓말을 하며 배려하는 모습,
인턴들도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소윤이 감탄하자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윤 씨 덕분입니다. 최강식도 소윤을 보러 왔습니다. 그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죠. 소윤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소윤 씨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최강식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소윤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부장님도 좋은 분이세요.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소윤은 회사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 사람의 변화가 조직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죠.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소윤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소윤은 아버지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혜나 보호받는 위치가 아니었죠. 투자심사역이라는 당당한 직책을 얻었고 스스로 실력을 인정받아 얻은 자리였습니다. 소윤 씨의 현장 경험과 분석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투자본부장의 말에 소윤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소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투자 심사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회사였지만 소윤은 직접 현장을 방문했죠.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소윤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소윤은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회사의 진짜 모습을 파악했습니다. 그 회사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이 회사에 투자한다면 조직 문화 개선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겠네요. 소윤의 보고서는 단순한 재무 분석을 넘어 조직의 건강성까지 다뤘습니다. 한도인은 딸의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상처받은 아이가 아니라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한 모습이었죠. 소윤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한도인이 말하자 소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사람을 먼저 보는 것 말입니다. 그날 저녁 한도윤과 소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는 거실에서 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엄마가 보고 계실까? 소윤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가장 기뻐하실 거야. 한도인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화나셨죠? 소윤이 예전 일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한도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팠어.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소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를 지켜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게 더 큰 사랑이에요. 몇 주 후 소윤이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이 인정받아 업계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죠. 최강식 부장도 새로운 리더십 교육을 이수하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네요. 소윤이 한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때로는 아픈 경험이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주는 법이야. 한도윤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윤은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어른이 되어 있었죠. 그날 밤 소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를 무시하지 말라는 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이름을 달고 있든 그 이름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윤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소윤은 자신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 있음을 느꼈습니다.